제9장 경찰과 윤리.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 모델. 치안활동의 주체와 시민들의 참여. 경찰활동의 민주화와 경쟁력 강화 요청에 따라 치안서비스라는 용어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오늘날 경찰이 주된 경찰활동을 하고 시민이 보도적 치안활동에 참여한다. 시민들이 신고, 고소, 현행범 체포하는 것은 자발적 참여 형태이다. 경범죄처벌법에 공무원 먼저 부름죄와 같이 시민들에게 치안활동 참여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치안의 유형을 보면은 사적 조직의 사적 비용이 들어가면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형평성은 낮아집니다. 비용을 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치안이 미치지 못하겠죠. 공적 조직의 공적 비용이 들어가면 효율성은 낮지만은 형평성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공적 조직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적 치안을 가미하는 것입니다. 사회 이념에 따른 경찰의 역할을 보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있는데, 보수주의는 범죄를 개인의 선택으로 보고 엄격한 법 집행을 주장합니다.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을 강조합니다. 진보주의는 범죄를 가정 파괴, 교육 결핍, 사회적 무관심 등 사회적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과 범죄인에 대한 재활과 교정을 강조합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다이버전은 처벌보다는 기소 전에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처우를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 낙인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 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것이죠. 청소년 범죄에 대한 다이버전. 자, 회복적 사법, 요즘 강조되고 있죠. 처벌보다는 대화를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손해의 회복에 더 중점을 두는 제도로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에서 강조되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은 두 가지의 조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경찰의 역할 모델.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과 치안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모델이 있죠. 자, 범죄와 싸우는 경찰은 범인 제압 측면에 강조를 해서 시민들은 범인 제압을 경찰이 주된 임무라고 인식을 합니다. 경찰은 실제 홍보를 위해서 대중매체에서 범죄와 싸우는 경찰을 부각하고 있죠. 그래서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경찰 역할을 뚜렷하게 인식시킬 수가 있어서 전문직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문직화에 기여를 하는 것이죠. 단점은 전체 경찰 업무를 포괄하지 못합니다. 법 집행의 흑백 논리에 의한 이분법적 오류로 인해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백 논리에 의해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또 경찰이 직접 처벌을 하는 그런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수사 부서 외에 경찰관들 사기를 저하고 다른 분야의 발전을 등한시할 우려가 있습니다. 치안 서비스 제공자로서 경찰은 치안 서비스는 경찰 활동의 전 부분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범죄의 싸움도 치안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인식을 합니다. 시민에 대한 서비스 활동과 사회봉사 활동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보면 대역적 건의에 의한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근거가 없이도 비공식 관행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또 사건 현장에 제일 먼저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대역적 건의에 의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은 일시적이고 임시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 근거를 가진 사회봉사 활동 기간에 활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비권력적 치안 서비스를 또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게 됐죠. 그리고 사회적 갈등 해결, 지역사회 경찰 활동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모델은 치안 서비스 모델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우리 실무 종합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은 경찰의 전문 직업화, 고전적 전문직의 특징을 클라이니가 주장했는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통적인 법의학대 전문직업인은 사회에 가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윤리 강령이 있다. 윤리 강령을 만들어 스스로 통제하고 서비스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또 전문 지식과 기술을 연마를 하죠. 긴 학습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고등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자기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통제를 한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전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거스트 볼머가
경찰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경찰 개혁 운동으로 직업 전문화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오거스트라고 할 때 이제 뒤에 스트가 붙죠. 보통 전문가들한테는 스트라는 게 붙습니다. 로비스트, 뭐 스페셜리스트 이런 게 있죠. 피아니스트, 타이피스트 이런 것처럼 스트가 붙으면 전문가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오거스트 이 사람도 뒤에 이름이 스트가 붙기 때문에 또 이 사람 경찰관이었죠. 그래서 경찰 직업 전문화를 이렇게 추진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전문 직업화를 하게 되면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보면은 부차 사소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차적인 것은 사소하죠. 자, 부차 사소, 부권주의, 마치 아버지가 자식의 의사를 무시하고 문제를 결정하듯이 전문가가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차별은 전문직이 되는데 장기간의 교육과 비용이 들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죠. 진입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순경 채용 조건으로 대졸 이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면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경찰로의 진입 자체가 차단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 차별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사적을 이용하게 된다. 전문직이 소유한 사회적 힘을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외,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전문가가 자신의 분야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전체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에서 소와 나무 결합해서 소나무로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의 일탈을 보면은 호위와 뇌물, 경찰인의 사유하는 공식적인 과정보다 고참이나 동료 등을 통한 비공식적 관리의 역량이 큽니다. 일탈과 또 일탈에 이르지 않는 행위와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호의와 뇌물과의 구별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작은 호의 논란, 허용론과 금지론이 있습니다. 허용론은 형이 관자라서 작은 호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형성제 이론은 시민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성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그 사람과 더욱더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성과 지능이 있습니다. 경찰관은 호의와 뇌물을 구분할 수 있고 작은 호의 때문에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행성, 공작 커피 같은 것은 뿌리 깊은 관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발적으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허용론에 근거되는 것이 형이 관자인데 이 밑에 그림을 보면은 형이 지금 어디 조폭 같죠? 형이 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주는데 동생이 뭐 안 받을 수 없겠죠. 이런 것이 이제 허용론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금지론을 보면은 특권의식을 갖는다. 그리고 호의와 뇌물을 구별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공작커피 같은 데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작은 호의가 결국은 부패로 이어진다. 또 신설을 졌다는 생각으로 불공정하게 처리할 우려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이덴하이머의 부정부패 개념을 보면은 관직 중심적 부패는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가 필요 없는 사적 이익을 고려해서 권위를 남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관직 중심적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중심적 개념은 부패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원하는 이익을 위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결과이다 하는 것이고, 공익 중심적은 공직자가 금전 보상의 대가로 이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공중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이든하이머가 분류한 이 관, 시, 공이죠. 하이든하이머의 이름을 보면 이제 하이머가 있습니다. 이것은 왠지 햄머 같죠. 햄머로 관을 시공하는 것이죠. 햄머로 관시공, 이렇게 관시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덴하이머가 햄머로 이렇게 관시공으로 구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이덴하이머가 하나 더 구분했죠. 또 이제 백색 부패, 흑색 부패, 회색 부패 이렇게 색깔별로 이제 부패를 구분했는데 하이덴이죠. 하이덴 아주 뭐 세게 뒤죠. 세게 대인.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하이덴하이머가 이제 백인일 텐데 하얀 피부가 데이면은 뭐 회색으로 됐다가 또 이렇게 흑색으로 될 수도 있고, 아무튼 피부색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이덴하이머 이렇게 하면은 하이덴에서 흑색 또 회색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했다는 거 하고 햄머로 관시공했다는 것, 그렇게 두 가지를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백색 부패를 보면은 이론상 일탈 행위로서 구성원 다수가 용인하는 선의의 부패, 관련된 부패입니다. 이론상은 일단 행위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예시로 보면은 뭐 경기가 밑바닥인데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관련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정도는 그래도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로 그렇게 예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IMF도 오고 그랬는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관련 공직자가 거짓말한다, 이런 것은 사실 아주 나쁜 거짓말이 되는데, 아무튼 뭐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자, 흑색 부패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 구성원 모두가 처벌을 원하는 부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가성 있는 뇌물수수 같은 것이죠. 명백한 부패를 말합니다. 그리고 회색 부패는 이제 백색과 흑색의 중간쯤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흑색 부패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것입니다.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또 다른 집단은 원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부패를 말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뭐 떡값, 적은 액수의 호의, 선물, 음료수, 과일,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뒤에 강론에 가면은 그 심리전 수단에 있어서 보안경찰이 나옵니다. 백색 선전과 흑색 선전, 회색 선전이 있죠. 백색 선전은 출처를 공개하고 하는 선전, 심리전이 되겠습니다. 흑색 선전은 출처를 완전히 유장을 하는 것입니다. 가짜 출처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이 흑색 선전이고, 회색은 이제 중간점 되는 것인데 출처를 공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예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죠. 무슨 소문처럼. 그렇게 백색, 흑색, 회색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자, 다음으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패에 대해서 보면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서, 자,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나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반드시 지위를 뭐 남용한다든지 뭐 또 적법하더라도 사적인 이익의 동기가 개입이 되고 사적 이익이 결부되면 부정부패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부패의 개념을 좀 더 넓힌 것이죠. 자,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또 1, 2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부패의 개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부패의 현실적 특징을 보면은 단속 규제 조사 등을 하는 경찰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이끌기 위해서 뇌물을 제공하죠. 그리고 경찰 조직의 위계 구조와 충성 문화 강조는 부패의 토양이 된다. 부패를 더욱더 강화시킨다는 것이죠. 경찰인 자신의 권력 집단을 인식하고 뇌물을 당연한 관념을 봐야 된다. 경찰이 서로의 부정을 나눔으로써 공범관계를 성립하고 부정행위를 덮어주는 것이 맞는단다. 근무 중 음주나 수면은 일탈이지만 부패는 아니라고 본다. 자,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인이 부패에 대한 과정을 보면은, 경찰직을 처음에는 이제 봉사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1단계 되죠. 낮은 봉급, 경찰에 대한 낮은 사회인식, 승진 좌절, 이런 것들, 현실의 벽을 실감하고 좌절하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경찰 역할이 무의미해져서 냉소적으로 되면서 체념하는 것이 3단계. 그래서 경찰직을 사익과 안락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부패가 된다 하는 것이죠. 봉사, 좌절, 체념, 부패, 이런 단계로 부패화가 된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예의적 사회화 과정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경찰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주변인의 경험이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경찰에 대한 사회화 과정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미리. 그러니까 예기적 사회화가 되는 것이죠. 경찰 준비생이 경찰의 음주운전 기사를 보고 자신은 경찰이 되면 저렇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이 예기적 사회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경찰 일탈 이론을 보겠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이론과 또 주장한 학자 이름,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암기를 하고, 다른 그 이론과 이론 사이에 비교, 또 비슷한 것끼리 묶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먼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을 보면은 셔먼이 주장했죠. 그래서 서면 미끄러지기 쉽다.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앉아서 손잡이를 딱 잡고 있어야지, 서면은 불안하죠. 넘어지기 쉽고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서면에서 셔면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호의가 부패로 연결된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사소한 호의는 처음에는 부패가 아니죠. 뭐 사소한 부패가 큰 부패로 연결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소한 호의도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델라트르입니다. 델라트르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도 이름에서 이제 데일라트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데인다고 하면은 뒤통수 맞는다는 것을 말하죠. 처음에는 호의로 다가갔는데 나중에 뒤통수 때리면은 데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뒤있다 그러죠. 나중에 뒤일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털어버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사소한 호의를 처음부터 거절하라. 그렇다면 이제 시험원에 미끄러지기 쉬운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호의 때문에 반드시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펠더버그입니다. 이 사람도 주장하고 이제 반대되는 주장이 되겠죠. 이 사람은 펠드죠. 펠드라는 것은 이제 아까 미끄럼틀에서 보면은 미끄럼틀 있죠. 틀을 이제 패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패드라고 하죠, 영어로. 거기에 버그가 먹으면 벌레가 들어가서 버그를 먹어버리면 잘 미끄러지지 않겠죠. 그래서 작은 호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안 미끄러진다, 부패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사회 가설을 보면은 시민사회가, 여기서 시민사회는 이제 시카고로 말합니다.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시카고에 살았죠. 시민사회가 경찰 부패를 묵인하면서 경찰을 점점 더 부패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보면은 이제 주민들하고 가족 도박을 했는데 주민들도 아무도 문제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런 것들을 용인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일어나고 이 이론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시민사회에서 뭐 커피도 주고 또 같이 뭐 하토도 치고 이렇게 작은 것을 주다가 나중에 또 큰 것도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어느 정도의 부패를 시민사회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런 것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전체 사회 가설인데 시민사회가 경찰 부패를 묵인했다 해서 시민사회란 말이 나오죠. 같은 이제 사회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윌슨이죠. 윌슨이 주장했는데 윌슨은 이제 말을 좀 바꾸면 월세하고 비슷합니다. 월세. 그래서 전체 사회 가설 이론의 전하고 전월세가 되겠습니다. 윌슨이 시카고에서 전월세 살았죠. 자, 구조원은 가설입니다. 요것은 이제 니드 호퍼, 로버트 바커 이런 사람이 주장했는데 이 학자들 이름에서 벌써 아주 폭력적인 냄새가 나죠. 니드 아퍼, 로폭은 로킥, 뭐 바거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참은 고참위에서 물들고 대상업소에서 월정금을 받아서 동료들과 분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조직적인 부패죠. 이런 것들은 구조원인 가설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눈 감아주는 것이죠. 이것은 침묵의 기범하고도 통합니다. 또한 이제 법규와 현실의 괴리 현상이 발생되면은 이런 것도 구조원인이 되는 것이죠. 뭐 혼자 출장 가면서 두 명의 출장비를 청구한다든지 퇴근 후에 시간의 근무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니까 조직적인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름에서 보면은 뭐 군대에서 어떤 구조적으로 그 고참이 신참을 괴롭히는 그런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조원인 가설 이론을 주장한 학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썩은 사과 가설은 개인의 부패를 주장한 것입니다. 왜 이제 구조원인 가설은 조직의 부패를 주장했다면 썩은 사회 가설은 개인의 부패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질 없는 경찰관이 모집 단계에서 배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걸러져야 되는데 위협이 돼서 결국에는 전체를 부패시켰다는 것이죠. 이 사과라는 것은 하나만 썩으면 그 상자 안에 있는 모든 사과들 다 썩게 되거든요. 그 사과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물질이 나온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썩은 사과를 바로바로 골라내지 않으면 전체가 다 썩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찰의 부패는 그런 썩은 사과, 개인, 하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드러내줘야 전체가 썩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비지바디니스는 이름에서 벌써 비지바디니스, 바쁜 몸이죠. 남의 비행에 일일이 참견하면서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부 고발하고는 다소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내부 고발이라는 것은 내부를 외부에다가 고발하는 것이죠. 외부로 공표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그 사람에게 참견하면서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이죠. 몸이 바쁩니다. 비지바디니스. 자, 도덕적 해이는 모럴 해저드죠.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이기주의.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되어서 동료의 부패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것입니다. 동료의 부패를 모르는 척하는 침묵의 규범하고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죠. 근데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워낙 이것이 이제 만연화되어 있어서 그 부패를 인식조차 못할 정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럴 해저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미끄러지기 쉽죠? 시험원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죠? 예, 이 사람이 델라트르입니다. 델라트르. 지금 악수를 하면서 아주 호의적으로 악수를 하고 있는데 뭐 좋은 말을 하고 있겠죠. 뭐라 했는데 이 사람은 벌써 야, 이거 잘못하면 뒤겠다. 저거 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델라트르. 자, 이것은 뭡니까? 펠드버거죠. 펠드버거의 그 패드에 버거가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잘 안 미끄러지겠죠. 호의와 부패는 구별할 수 있다. 호의를 받더라도 부패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윌슨입니다. 저널세. 시카고에서 지금 저널세 알아보러 다니고 있죠. 아도스 매매인데, 예. 그래서 전체 사회 가설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니드 아퍼, 때리는 발보다 맞는 이 사람이 더 아프겠죠. 니드 아퍼, 로킥, 머리 박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썩은 사과 가설, 사과 하나가 전체를 다 썩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보고, 자, 경찰 부패에 대한 내부 고발을 보겠습니다. 내부 고발에 의대해서는 앨리스 톤, 정보를 공표하기 위하여 의도된 일련의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보는 공적인 기록사항이다. 정보는 조직 내에 현실적인 또 사소하지 않은 잘못에 관한 것이다. 내부 고발하는 개인은 현재 또는 과거의 구성원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내부 고발의 정당한 요건을 클라이니가 주장했죠. 클라이니 히죠. 히에서 내부 고발이라는 것은 휘슬 블로잉이죠. 끝자리가 자기 이름에 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휘슬 블로잉을 주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정당화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적절한 도덕적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외부 공표하기 전에 모든 내부 천연을 사용해야 된다. 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해야 된다. 신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증거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도덕적 위반의 중대성, 급박성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죠. 무슨 뭐 쿠데타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내부 고발하는 것이 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정당한 요건을 제시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조건들을 제시를 했죠. 클라이니가 내부 고발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조건들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내부 고발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은 조직에 대한 충성과 공공의 이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